어제는 정말 오랜만이었어. 다음엔 좀 더 여유 있게 만나자. 새벽 2시 은희는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 뜬 그 문자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하지만 은희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60년을 살아온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따지는 순간 모든 주도권을 잃는다는 것을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배신했을 때 어떤 여자들은 울고 소리치지만 은희는 달랐어요.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돌아오기 전 나는 이미 끝냈어요. 식탁 위에 놓인 갈색 봉투, 그 안에는 이혼 협의서와 함께 남편이 상상도 못한 증거들이 들어 있었어요. 캐리어 2개를 끌고 문 앞에 선 은희의 얼굴에는 눈물 대신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0대 초반의 은희는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보냈습니다. 남편 재훈이 오늘 대학 동창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을 때 그녀는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일은 가끔 있었죠. 직장 회식, 동창회, 골프 모임. 남편은 사회생활이 활발한 편이었고 은희는 그런 남편을 탓하거나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은희는 혼자서 저녁 식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2사람 분량으로 만들던 습관 때문에 늘 음식이 남았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남편이 다음날 아침 데워 먹거나 본인이 점심으로 해결하면 그만이었죠. TV를 켜고 저녁 뉴스를 보면서 밥을 먹는 동안 은희는 내일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된장이 떨어졌고 과일도 좀 사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는 8시가 넘어 있었어요. 드라마 재방송을 보다가 9시 반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면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잠든 척하는 게 은희의 버릇이었어요. 술 마신 남편을 깨워 맞이하는 것도 그렇다고 화를 내는 것도 귀찮았죠. 그냥 각자의 리듬대로 지내는 게 편했습니다. 새벽 2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은희는 잠에서 깼어요. 발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화장실 불이 켜지고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침실 문이 살며시 열렸어요. 은희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남편이 침대 옆에 서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을 때 은희는 살짝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남편의 얼굴이 보였어요. 술을 마셨다면 보통 무거운 한숨을 쉬거나 금방 잠들곤 했는데 그날 밤 남편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묘한 들뜬 기색이 남아 있었어요. 술 냄새보다 먼저 은희의 감각을 건드린 건 집에 없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그 순간 은희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설마 라는 생각이 먼저였죠. 은희는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평소처럼 6시 반에 일어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어젯밤의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 프라이를 하고 김치를 꺼내 놓으면서도 은희의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남편이 7시 반쯤 일어나 식탁에 앉았을 때 은희는 무심한 척 물었어요. 어제 모임 어땠어요? 남편은 응, 그냥 그랬어. 옛날 얘기 좀 하고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남편은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어요. 전에는 없던 행동이었죠. 은희는 아무 말 없이 반찬을 더 덜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은희는 남편의 변화를 조금씩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더 자주 하고 옷차림에 신경 쓰고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는 일이 잦아졌어요.
혼자 있을 때 미소 짓는 모습도 몇 번 봤습니다. 은희는 남편에게 직접 묻지 않았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건 묻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현명하다는 것이었죠. 대신 그녀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말과 행동을, 표정과 습관을, 그리고 그 사이의 작은 변화들을요. 토요일 아침 남편이 골프를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은희는 빨래를 개면서 거실 소파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평소라면 절대 두고 나가지 않는 물건이었죠. 골프장에서 스코어도 확인하고 사진도 찍는 남편이 휴대폰 없이 나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은희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죠.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어요. 아니, 바꿀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어요. 어제는 정말 오랜만이었어. 다음엔 좀 더 여유 있게 만나자.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저장되지 않은 전화번호였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11자리 숫자. 은희의 손이 떨렸어요. 메시지를 열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녀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황급히 들어왔어요. 휴대폰 두고 갔네. 혹시 못 봤어? 은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파에 있어요. 남편은 휴대폰을 집어들고는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잠깐 표정이 굳더니 그럼 다녀올게 라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그녀의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어제는 정말 오랜만이었어.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제 남편은 동창 모임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메시지는 특정한 사람에게서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골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은희는 일부러 밝게 맞이했어요. 골프 어땠어요? 스코어 좋았어요? 남편은 응, 그럭저럭 이라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도 남편은 휴대폰을 식탁 옆에 뒤집어 놓고 몇 번씩 확인했어요. 전화가 울리면 재빨리 무음으로 돌렸죠. 요즘 전화 많이 받네요? 은희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 회사 일 좀 있어서. 남편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정년퇴직을 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가끔 컨설팅 일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전화가 잦을 일은 없었죠. 그날 밤부터 은희는 남편의 패턴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남편이 유독 외출이 잦아졌어요. 친구 만나고 올게. 옛날 직장 사람들 만나는 자리 있어. 건강검진 받고 올게. 핑계는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정확히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내일 하루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출장이요? 무슨 일로요? 은희가 묻자 남편은 옛날 회사에서 자문 좀 부탁해서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지난달에 사무실을 이전했고 남편에게 자문을 요청할 만한 사람도 거의 퇴사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녁쯤 연락할게. 은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나간 후 그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책상 위에는 달력과 수첩이 놓여 있었죠. 수첩을 펼쳐보니 며칠 전 날짜에 D도시, 3시, 호텔 앞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D도시, 그곳은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였어요. 남편의 대학이 그곳에 있었죠. 그리고 첫사랑도 그곳 사람이었다는 걸 은희는 결혼 초 남편의 친구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그저 옛날 얘기로만 생각했어요. 30년 전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메시지, 외박, 출장, 그리고 D도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은희는 수첩을 덮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일이 좀 늦어져서 내일 아침에 들어갈게. 걱정 마. 은희는 짧게 답했어요.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날씨 예보를 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비가 온다고 했죠. 밤이 깊어질수록 은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무너짐이 이미 시작된 지 꽤 오래되었다는 깨달음. 은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묻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끝낼 것인가?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은희는 친구 미숙을 만났습니다. 미숙은 은희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경험이 있는 친구였어요.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은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아,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재훈 씨가? 은희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미숙은 은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은희야,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따져 물을 거야?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아. 따져 물으면 부정하겠지. 그럼 나만 바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설령 인정한다 해도 그 다음이 문제야. 용서하고 다시 살 자신이 없어. 이미 마음이 떠난 것 같아.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혼할 생각이야? 은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이혼,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하지만 먼저 말하고 싶지는 않아. 준비가 필요해. 미숙은 은희의 선택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이혼할 때 너무 급하게 해서 손해본 게 많았어.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았고 심지어 양육비도 몇 달 밀렸었지. 은희야, 내가 조용히 준비한다는 게 오히려 현명한 것 같아. 변호사 한 명 소개해 줄까? 은희는 고마워. 나중에 연락할게.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서재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 첫 번째 항목, 공동재산 목록 작성. 두 번째 항목, 금융자산 확인. 세 번째 항목, 보험 및 연금 수령 구조 파악. 네 번째 항목, 딸에게 알리기. 다섯 번째 항목, 변호사 상담. 은희는 리스트를 보면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얽혀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었죠. 그날 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은희는 침실에서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결혼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들 하나씩 확인하면서 은희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어요. 진명의는 공동명의였고 예금 계좌 대부분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은희 명의의 재산은 생각보다 적었죠. 이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구나. 은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만약 지금 당장 이혼을 선언한다면 남편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시간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모든 것을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언을 받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평소처럼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고 은희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죠. 그날 오후 은희는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밥 한번 같이 먹자. 수진은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지금 말해주세요. 은희는 전화로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딸의 재촉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수진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네,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은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엄마 이혼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아마도. 하지만 아빠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 준비가 필요해서. 수진은 알겠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 딸에게까지 말했으니 그날 저녁 남편이 또다시 내일 동창 모임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재미있게 다녀와요. 남편은 은희의 반응이 의아했는지 잠시 그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은희는 태연하게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요즘 모임이 많네요. 좋은 일이죠 뭐. 그날 밤 은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어요. 60대 초반의 여자, 결혼 생활 30년, 그리고 이제 홀로 설 준비를 하는 여자. 은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묻지 않겠다. 울지 않겠다. 먼저 말하지 않겠다. 대신 끝낼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나는 날 조용히 모든 것을 끝내겠다. 월요일 아침 은희는 시내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미숙이 소개해준 변호사 김현주는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로 이혼 전문가였어요. 상담실에 앉은 은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확실한가요? 김 변호사가 물었어요. 은희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정황상 분명해 보여요. 라고 답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가능하면 사진이나 목격담까지요. 은희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공동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연금 등 모든 것을 리스트업 하세요. 남편 명의로 된 것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입니다. 상담은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은희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통제감이 생겼죠. 그날부터 은희의 하루는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장을 보고 청소하고 친구들과 통화하고 남편에게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남편이 잠든 후 은희는 서재에 앉아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했어요. 남편 명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인출되는 돈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매달 20만 원씩 은희가 모르는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어요. 은희는 이 정보를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은희와 남편은 가족카드를 쓰고 있어서 남편의 사용 내역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은희는 지난 3개월간의 문자를 하나씩 살펴봤어요. D도시의 호텔, 레스토랑, 꽃집,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 달에 2~3번, 주로 주중에 D도시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은희는 이 모든 것을 엑셀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날짜, 장소, 금액, 항목. 딸 수진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은희는 혼자서 하고 싶었어요. 이건 자신의 일이었고 스스로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 수진이 집에 왔습니다. 남편은 골프를 가겠다며 일찍 나갔어요. 식탁에 앉은 모녀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수진이 물었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미 마음은 정했어. 이제 절차만 남았어. 수진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경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희는 딸의 손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엄마는 내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재산 분할 받으면 작은 집 하나 장만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연금도 있고. 수지는 그래도 처음엔 힘드실 텐데 라며 걱정했어요. 은희는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엄마가 생각보다 강해. 그동안 참고 산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거야.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그날 오후 모녀는 함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집은 공동 명의였고 시세는 약 7억 정도였어요. 대출은 없었습니다. 엄마, 집 팔면 3억 5천 정도는 엄마 몫이에요. 거기다 예금이랑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하면 4억은 될 것 같아요.
수진의 계산이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억이면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도 생활비로 쓸 돈이 남을 것 같았습니다. 연금도 있으니 당장 굶을 일은 없었어요. 물론 지금보다 생활 수준은 낮아질 터였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희는 다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증거 자료들을 가져갔어요. 신용카드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남편 수첩의 사진, 그리고 메시지 캡처 화면까지. 김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대신 협의 이혼을 시도해 보실 건가요? 김 변호사가 물었어요. 은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먼저 협의를 제안할 거예요. 남편도 조용히 끝내고 싶을 거예요. 그게 서로에게 이득이니까. 김 변호사는 이혼 협의서 초안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 위자료, 연금 분할까지 꼼꼼하게 명시된 문서였어요. 은희는 그 서류를 갈색 봉투에 넣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직 남편에게 보여줄 때는 아니었어요. 타이밍이 중요했죠. 그날 밤 은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자고 있었어요.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간 함께 잔 사람, 이제 곧 남이 될 사람. 은희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11월 중순 남편이 또다시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이틀 걸릴 것 같아. 목요일 밤에 가서 금요일 하루 일하고 토요일 아침에 들어올게. 은희는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떠난 목요일 저녁 은희는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출장 갔어. 이번 주말에 엄마 집에 올 수 있어? 수진은 네, 엄마. 토요일 오전에 갈게요. 라고 답했어요. 금요일 오후 은희는 용기를 내서 남편의 서재를 다시 살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영수증 몇 장이 있었어요. D도시의 프랑스 레스토랑, 꽃집, 그리고 호텔 영수증. 호텔 이름은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었습니다. 은희는 영수증 사진을 찍어 저장했어요. 그리고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이번 달에도 D도시, 호텔 앞 2시라는 메모가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내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은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내일 그 호텔에 가면 남편을 목격할 수 있을까? 은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확실한 증거를 눈으로 보기 전에는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수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내일 D도시에 가볼까 해. 같이 가줄 수 있어? 수진은 놀랐지만 알겠어요. 엄마, 제가 운전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수진이 차를 몰고 왔어요. 모녀는 D도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은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은희는 응, 괜찮아. 이제 끝을 봐야 할 것 같아. 라고 답했어요. 2시간 후 D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어요. 은희와 수진은 호텔 건너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호텔 입구가 훤히 보였어요. 오후 1시 50분 남편의 차가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은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수진이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아빠예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맞아. 몇 분 후 남편이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머리. 남편은 그 여자를 보자 활짝 웃었어요. 두 사람은 반갑게 악수를 하고 함께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희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답답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저 한 장면으로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지는 울먹이며 엄마라고 말했어요. 은희는 딸의 손을 두드리며 괜찮아, 이제 확실해졌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2시간 넘게 앉아 있었어요. 오후 4시쯤 남편과 그 여자가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은희는 수진에게 사진 좀 찍어줄래? 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진은 망원 카메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여러 장 촬영했어요. 해가 질 무렵 남편과 그 여자는 헤어졌습니다. 여자는 택시를 타고 떠났고 남편은 혼자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은희와 수진은 그제야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은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어요. 은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서 불을 켰습니다. 텅 빈 집이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수진이 엄마, 저녁 먹고 갈게요. 제가 뭐라도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수진아. 엄마 혼자 있고 싶어. 넌 들어가. 수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아. 확실히 봤으니까 이제 끝낼 수 있어. 수진은 엄마를 꼭 안아주고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은희는 소파에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헤어지면서 아쉬워하는 모습,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감정이 개입된 오래된 관계였습니다. 은희는 사진들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리고 갈색 봉투를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혼 협의서, 재산 분할 합의서,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남은 건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어요. 확신이 생기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확신, 끝낼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토요일 아침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 오늘 오후에 들어갈게. 은희는 네, 조심해서 들어와요.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은희는 옷을 갈아입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간 살았던 집, 거실의 소파, 식탁, TV장, 모두 남편과 함께 고른 것들이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딸의 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가족여행 사진,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감상에 젖지 않았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내렸어요. 딸 관련 사진들만 남겨두고 부부 사진들은 모두 상자에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옷장을 정리했어요. 자신의 옷들만 꺼내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캐리어 2개면 충분했죠. 거실장에 있던 자신의 물건들도 챙겼습니다. 책, 앨범, 작은 장식품들, 부엌 서랍에서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은수저 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챙겼습니다. 통장, 인감증명서, 보험증서, 등기부등본. 오후 2시, 집안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은희는 식탁을 깨끗이 닦고 그 위에 갈색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혼 협의서, 재산 분할 합의서, 그리고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제일 위에는 흰 종이에 은희가 직접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집에 돌아오기 전 나는 이미 끝냈어요. 봉투 안의 서류들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연락하세요. 나는 딸 집에 있을 거예요.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겠습니다. 은희는 메모를 다시 읽어보고 봉투를 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30년의 흔적들. 이제 이 모든 게 과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강해야 할 때였죠. 캐리어 2개를 끌고 현관으로 나온 은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열쇠를 식탁 위에 놓고 갈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된 건 아니었어요. 열쇠는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 은희는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지금 가고 있어. 3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아. 수진은 곧바로 답했습니다. 네,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요. 딸의 집에 도착한 은희를 수진과 사위가 맞아주었어요. 사위는 어머님 힘드시죠? 편히 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고마워요.
민수 씨, 패 끼쳐서 미안해요. 라고 답했어요. 수지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 방 준비해뒀어요. 라며 은희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은희는 가방을 풀고 침대에 앉았어요. 수진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봉투 놓고 오셨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식탁 위에 놓고 왔어. 아빠가 집에 오면 바로 볼 수 있을 거야. 아빠가 연락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희는 안 받을 거야.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메모에 썼어. 라고 답했습니다. 수지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은희는 딸을 안심시키듯 웃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이미 마음의 준비는 다 했어. 오후 5시쯤 은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은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곧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은희야, 지금 집에 왔는데 너 어디 갔어? 연락해. 은희는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남편에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식탁 위 봉투 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연락해. 은희는 차분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메모에 쓴 대로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그리고 남편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수진이 엄마 정말 차단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은희는 응, 지금 직접 통화하면 감정적으로 될 것 같아서 라고 답했어요. 사실 은희는 자신이 흔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혹시 마음이 약해질까봐요. 그날 저녁 은희는 딸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은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은희는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불안하거나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밤 10시 은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남편은 갈색 봉투를 열어봤을 것입니다. 이혼 협의서를 읽었을 것이고 증거 사진들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은희가 이렇게까지 준비했을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은희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번호는 차단되어 있었지만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은희 씨, 남편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월요일에 만나서 협의하자고 하네요. 괜찮으시면 화요일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은희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법적 절차, 재산 분할 협의, 그리고 최종 이혼. 쉽지 않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그날 밤 은희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혼자 걷고 있었어요. 긴 터널을 지나 빛이 보이는 곳으로. 그 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희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은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함께 왔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남편 재훈이 들어왔습니다. 은희와 눈이 마주쳤지만 은희는 시선을 돌렸어요. 재훈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현주 변호사가 나와 모두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은희와 수진이 한쪽에, 재훈이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재훈은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가 재훈 씨, 변호사 없이 오셨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재훈은 아직 필요성을 못 느껴서요. 라고 답했어요. 김 변호사가 이혼 협의서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5대5, 위자료는 5천만 원, 연금 분할도 법정 비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재훈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은희 씨, 우리 직접 얘기 좀 합시다. 은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변호사님을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재훈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이게 무슨 일방적인 통보야? 당신도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잖아. 라고 말했어요. 은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설명요? 뭘 설명하시려고요? D도시 호텔에서 만난 그 여자에 대해서요? 재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그냥 옛날 친구야. 은희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재훈과 그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들,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호텔 앞에서 헤어지는 사진. 재훈은 할 말을 잃었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당신을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믿음을 배신했죠.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어요. 은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했어요. 재호는 은희야, 나도 잘못했어. 하지만 이혼까지는 이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그 여자를 선택한 순간 우리 결혼도 끝난 거예요. 수진이 옆에서 아빠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밤마다 혼자 우시면서도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재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은희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지 않아요. 이제 서명하세요. 협의 이혼이 싫으면 재판으로 가도 돼요. 어차피 증거는 충분하니까.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재훈 씨, 협의 이혼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재판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재훈 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재훈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은희는 재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이미 돌아갈 수 없어요. 당신이 집에 돌아오기 전 나는 이미 끝냈어요. 재훈은 깊은 한숨을 쉬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겠습니다. 집 정리는 다음 주까지 끝내주세요. 제 짐은 이미 뺐으니까. 재훈은 은희야, 정말 마지막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은희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마지막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은희는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수진이 엄마의 팔을 잡으며 엄마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딸을 안아주며 고마워, 수진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힘을 낼 수 있었어. 라고 속삭였어요. 빌딩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은희는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30년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진과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은희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 수진이 물었어요.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일단 작은 집 하나 알아볼 거야. 그리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볼까 해. 무슨 일들이요? 은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글 쓰는 거, 예전부터 일기 같은 거 쓰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잖아.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여행도 가보고 싶어. 혼자서 천천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수지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엄마가 무너지실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강해지신 것 같아요. 은희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너질 뻔했어. 하지만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 대한 회고, 배신의 아픔,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 펜을 들고 글을 쓰는 은희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2월에 찬 바람이 불었지만 은희의 새 집은 따뜻했어요.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예전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은희는 만족했어요. 이곳은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아침 7시 은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핸드드립 커피.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인스턴트로 마셨지만 이제는 천천히 커피를 내릴 여유가 생겼죠. 커피 향이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출근하느라 바쁘게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나도 저랬지 하고 은희는 생각했어요. 남편 출근 준비시키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은희의 하루는 여유로웠어요. 아침을 천천히 먹고 산책을 나가고 독서를 하거나
글을 썼습니다.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문화센터 수업에 갔어요. 저녁에는 간단히 요리를 해 먹거나 가끔 딸네 집에 초대받아 함께 식사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재혼이 협의에 응했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로 은희는 4억 원을 받았고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어요. 작은 오피스텔을 사고도 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연금과 함께라면 여생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죠. 재혼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은희는 가끔 궁금했지만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딸 수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은 바로는 재혼도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 여자와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은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수진이 점심을 먹으러 온다는 날이었어요. 은희는 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오전 11시쯤 수진이 도착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집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네요. 수진은 집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은희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가리키며 이거 지난주에 문화센터에서 그린 거야 라고 말했어요. 수채화로 그린 꽃그림이었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느낌이 있었어요. 수진은 와, 엄마 재능 있으세요. 계속하세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모녀는 담소를 나눴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외롭지 않아. 오히려 예전보다 더 충실해.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아졌어. 실제로 은희는 최근 들어 친구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결혼 후 소원해졌던 고등학교 동창들과 다시 연락했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어요. 또 문화센터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60대 여성들끼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았죠. 엄마, 혹시 다시 누군가를 만날 생각은 없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당분간은 혼자 있고 싶어. 이제 막 나 자신을 찾아가는 중이거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그 사람에 맞춰 살게 될 것 같아. 수진은 엄마의 대답을 듣고 안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엄마 인생을 사세요. 그동안 너무 희생하셨잖아요. 은희는 딸의 손을 다독였어요. 고마워, 수진아. 내가 이렇게 지지해줘서 엄마가 힘이 나. 오후 3시 수진이 돌아간 후 은희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요즘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60대 여성의 이혼 후 일상을 담은 블로그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보려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응원해 주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용기를 내야겠어요. 멋지세요.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은희는 오늘의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딸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딸이 내가 외롭지 않냐고 물었어요. 나는 외롭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예전에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글을 쓰는 동안 은희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도 내 삶의 일부였고 그 과정에서 딸도 낳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지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을 뿐이었죠. 저녁 6시 은희는 간단히 샐러드와 연어구이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예쁜 접시에 담고 와인 한 잔을 곁들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식사를 했어요. 밤 9시 은희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었습니다. 최근에는 여행 에세이를 읽고 있었어요.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책을 덮고 불을 끄면서 은희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커피를 내리고 그림을 그리고 딸과 밥을 먹고 글을 쓰고 책을 읽은 하루.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평범하고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은희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참고 산 게 아니었어. 끝내기 위해 조용히 준비했을 뿐이야. 그리고 지금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나로서.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은희의 방은 따뜻했습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은 밤, 은희는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60대에 시작하는 새로운 삶, 은희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년 후, 은희는 제주도에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게스트하우스, 주로 혼자 여행 온 중년 여성들이 찾았어요. 은희는 그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손님이 은희에게 물었어요. 사장님은 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은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제 인생의 후반부를 의미 있게 살고 싶어서요. 그리고 저처럼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은희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은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때때로 배신의 아픔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어요. 은희는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닷가를 걷던 은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저 잘 살고 있죠?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은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